친정엄마가 병원에 계시다는 전화를 받고 짐을 싸던 날 남편이 제 가방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엄마도 아픈데 내가 친정에 가면 누가 엄마를 봐?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남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저의 존재 자체가 그저 시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듯한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제 마음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친정엄마가 위급하게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정오빠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저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오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많이 편찮으시다. 병원에 입원하셨고 너를 많이 찾는다. 친정오빠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안감과 함께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엄마의 곁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불안한 손길로 급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바로 달려가 곁을 지킬 준비를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엄마의 아픈 모습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남편이 저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남편은 제가 싸던 짐가방을 붙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몸이 안 좋은데 당신 지금 친정에 가면 어떡하냐? 남편의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저의 입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단순한 병원 예약이 되어 있는 거고 진료를 보실 수 있는 상황이야. 하지만 우리 엄마는 지금 당장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한 위중한 상황이라고. 상황이 얼마나 긴급한지, 그리고 두 분의 아픔의 경중이 어떻게 다른지 최대한 이해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바라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챙기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야? 그게 며느리의 본분이라고. 저는 그 말에 깊은 답답함과 함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도리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모든 것을 강요하고 제 친정엄마의 아픔은 외면하려는 남편의 태도에 너무나도 야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제 부모에 대한 의무마저 저버려야 한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언니, 나는 지금 애들 등원, 하원 시켜야 하고 학원 스케줄 때문에 너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 엄마 좀 봐줘. 신우이는 자신은 너무나 바쁘다며 마치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시어머니 간병을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나 망설임 같은 감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이기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신우이에게도 제 친정엄마가 편찮으시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도 지금 친정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당장이라도 달려가야 할 상황이에요. 하지만 신우이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친정은 오빠가 있잖아요. 새언니는 시댁을 돌봐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신우이의 말에 저는 그만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정오빠가 있으니 제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는 듯한
저에게는 친정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듯한 무책임한 말투였습니다. 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남편은 신우이의 말에 더 큰 확신을 얻은 듯 제게 더욱 힘주어 말했습니다. 당신 친정은 당신 오빠가 보면 충분하잖아. 그럼 우리 엄마는 누가 봐? 당신이 며느리로서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남편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와 무논리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신우이가 말했던 애들 때문에 바쁘다는 것이 거짓말임을 직감했습니다. 사실 신우이는 애들 때문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중요한 약속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친목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시어머니 간병을 회피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유흥을 위해 가족의 중요한 일을 외면하려던 신우이의 이기심에 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당장은 집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꾹꾹 참았습니다. 가뜩이나 친정엄마 걱정에 마음이 무거운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으니 너는 친정으로 가거라. 시어머니의 그 말은 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살짝 녹여주는 듯했지만 남편과 신우이는 그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배려와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오직 저를 붙잡아 시어머니 간병을 강요하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는 자신들의 도구일 뿐인 것처럼. 저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실 회사에 반차를 낼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낼 수 있는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나 시누이에게서 싫은 소리를 듣기 싫다는 이유로 혹은 자신이 직접 간병하는 것을 귀찮아한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엄마 간병을 직접 하는 것이 싫어서 저에게 강요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와 저에 대한 기만적인 행동에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엄마는 왜 내가 봐야 하고 내 엄마는 왜 내 오빠가 봐야 해? 이건 너무나 불공평하고 이기적인 요구 아니야? 남편은 제 질문에 마치 황당하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건 경우가 다르지. 당신은 내 아내이자 며느리잖아. 며느리로서 시댁 어른을 모시는 건 당연한 도리라고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제 친정 부모의 아픔을 외면하고 시댁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완전히 정이 떨어졌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쌓였던 모든 회의감과 함께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친정오빠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의 목소리는 더욱 다급해져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제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찾고 있다는 말에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엄마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제가 친정엄마 걱정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더욱 몰아세웠습니다. 시누이는 비난 섞인 목소리로 저에게 퍼부었습니다. 새언니는 정말 너무 이기적이다. 시댁 어른이 아픈데 어떻게 친정부터 챙길 생각을 해?
신우이의 비난은 저를 더욱 아프게 했고, 동시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오랜 시간 억눌렸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결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가 싸던 짐가방을 닫았습니다. 그 행동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남편은 제가 친정행을 포기하고 시댁 간병을 받아들인 줄 알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이제서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듯한 노골적인 만족감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닫은 것은 친정으로 가려던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닫은 것은 남편과 신우이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떠맡으려 했던 시댁 간병을 위한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들의 이기심과 무책임함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제 자신에게 그리고 제 엄마에게 맹세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신우이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엄마에게 갑니다. 어머니 간병은 아들인 당신과 딸인 신우이가 하세요. 당신들의 엄마니까 당신들이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그제야 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린 듯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이럴 거면 며느리 노릇은 왜 해? 며느리라는 이름표는 왜 달고 있는 거냐고. 저는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며느리 노릇이 제 엄마를 버리고 당신들의 무책임한 요구를 들어주는 일이라면 저는 그런 노릇 안 하겠습니다. 저는 제 엄마의 딸입니다. 딸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그 어떤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다는 듯 어이없어하며 말했습니다. 새언니가 이렇게까지 매정한 사람인 줄 정말 몰랐다. 저는 신우이에게도 망설임 없이 일침을 가했습니다. 매정한 건 제가 아니라 자기 엄마 간병을 며느리에게 떠넘기고 개인적인 약속을 잡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면서 그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는 당신의 오빠입니다.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그들의 심장을 꿰뚫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억울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누가 보냐고. 당신 없으면 누가 엄마를 돌봐.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눈을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제 엄마에게도 딸이 있고요. 오늘 저는 제 자리로, 제 엄마의 딸인 자리로 갑니다. 더 이상 당신들의 이기심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그동안 침묵을 지키시다가 뒤늦게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엄마한테 가야지. 시어머니의 말에는 체념과 함께 저에 대한 미안함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미워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 엄마를 외면하라는 말을 제 양심상 더는 들을 수 없어서 갑니다. 제가 딸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러 갑니다. 저는 그날 닫았던 짐가방을 다시 열어 친정행 가방을 들고 제 엄마에게 갔습니다. 남편과 신우이는 처음으로 자신들의 엄마 간병 문제를 직접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엄마에게 갔고, 저는 더 이상 어떤 죄책감이나 흔들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친정엄마가 편찮은 날,
시댁에서 며느리 도리를 이유로 시어머니 간병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영상은 재구성한 사연극입니다.